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1910년대의 일제의 식민통치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 시기 1910년대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8쪽 그리고 49쪽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1910년대 국내외에 나타나고 있었던 여러 독립운동과 그 단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이 끝난 후 3.1 운동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대규모 만세 시위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져서 이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국내, 한반도 안에서는 두 가지 독립운동 단체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바로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였습니다. 독립의군부 같은 경우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들어진 항일운동 단체로 조선의 국권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비밀 활동들을 전개했던 단체입니다. 또한 의병투쟁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대한광복회의 경우에는 독립의군부와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독립의군부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다시 찾고 고종을 다시 황제에 복구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대한광복회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왕이 없는 공화제를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국외에서 나타난 항일 독립운동을 보겠습니다. 주로 국외라 함은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이러한 간도 내지는 남만주 일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운동을 계속 이어서 하고 싶어 했던 의병들이 이 국경을 넘어서 이 위쪽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했고, 여기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편 일제의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피해서 국외로 이주한 민족 지도자들은 만주나 연해주 등지에 독립운동 단체와 학교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독립전쟁의 기반을 닦으려고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국외에 있었던 독립운동 단체들을 지역을 좀 나누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지역명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남만주에 세워진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북간도 지역에 세워진 독립운동 단체, 마지막으로 연해주 지역에 만들어진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방금 말한 이 지역들이 어딘지 확실히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국외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도를 확인을 하면서 독립운동 단체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남만주 지역을 보겠습니다. 자, 만주 지역이라 함은 중국의 동북지방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공부한 바가 있어요. 아마 삼국시대 고구려를 공부할 때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정복했다라는 설명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넓은 지역이 만주이고요. 그 중에서도 남만주는 만주의 하단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접해 있는 지역이었죠. 자, 다음으로 북간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간도 지역은 간도 협약을 공부하셨을 때 들어본 바가 있죠. 지도를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땅으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했던 지역입니다. 자, 이 간도는 서간도와 그리고 북간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광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던 북간도는 이 지역을 의미합니다. 남만주가 만주의 하단 부분을 넓게 지칭하는 지역이라면, 간도는 한반도의 북쪽 국경과 인접한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해주 지역입니다. 연해주는 북간도의 오른쪽에 있는 이 지역을 지칭을 하는데요. 이 지역은 중국의 땅이 아닌 러시아의 땅에 포함되는 영토입니다. 이 지역에 포함된 대표적인 도시에 블라디보스토크가 있죠. 이 지역에서도 독립운동 활동이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마 지금 이미 여기까지만 들었어도 여러분이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을 게 좀 눈에 보여요. 심지어 우리나라 지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국외 지역에 있는 여러 명칭들까지 공부하려니까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던, 독립운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용기를 무릅쓰고 나아가야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교통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요. 당시에 철도가 놓였다고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철도를 편안하게 타고 이 국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가 없었겠죠. 굉장히 춥고 이 척박한 땅을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밤에 위험한 길을 나서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이 땅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에요. 산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 오는 과정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 지역에서 새롭게 삶을 개척하고 한편으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준비했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이 부분을 공부하지 마시고 조금은 이들의 신념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좀 강의를 보시고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만주의 삼원보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이 등교 때 공부하신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 등이 국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이회영 등이 참여를 했다고 했죠. 이 삼원보에는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가 조직이 되었고요. 이곳에서 신흥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추후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되면서 국외 독립군을 양성을 했던 학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도도 보도록 할게요. 자, 삼원보 지역에 세워진 경학사와 신흥학교 1910년대에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북간도 지역에는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의병으로 활동을 하다가 해외로 탈출한 의병을 모아서 조직했던 단체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서전서숙, 명동학교와 같은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두만강변 쪽에 가까운 국경지대에 있는 단체들이죠.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영토인 연해주 지역에서 조직된 단체인 번업회입니다. 번업회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고요.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권리를 지키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단체입니다. 연해주 지역 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라는 도시에서 창설이 되었고요. 1910년대에는 가입 회원 수가 8,000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던 단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러시아가 1910년대 중반에 해산을 시키게 되었던 단체예요. 이외에도 하와이나 멕시코 여러 미주 등지에서도 무장투쟁을 준비하고 독립을 위해 애쓰는 한인 단체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삼원보 지역에 서로군정서 그리고 북로군정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는 1920년대 때 활약을 하는 독립운동 단체이니까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로써 1910년대 국내외 독립운동 부분을 모두 공부했습니다. 공부하실 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독립운동단체를 좀 잘 정리해 두시고 국외 독립운동을 공부하실 때 꼭 지도를 참조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 중 중요한 부분이죠.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결과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3.1운동 부분은 좀 개념을 먼저 잡은 후에 그에 따른 교과서 부분을 정리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이 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은 국외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밖에서 있었던 독립선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소 일본의 감시가 덜했던 국외 지역에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겠다라는 독립선언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중국 지역인 만주에서 무호 독립선언이 최초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도쿄에서도 유학생들이 입할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소식이 국내에 들려오게 됩니다. 국외에서도 이런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독립을 선언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내 국외에서 이런 독립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게 됐을까요? 자, 이것은 당시 나타났던 원칙인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민족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결정을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이죠. 자,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191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 자결주의가 알려짐에 따라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독립선언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3.1운동의 배경 48쪽 부분에 나와 있죠. 3.1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던 한국의 최대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고요. 이 3.1운동의 배경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이 당시에 나왔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꼭 아셔야 됩니다.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나오게 된 원칙이고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918년 동안 발생을 했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했던 큰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중 하나였던 미국의 대통령이 내세운 원칙입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죠.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원칙입니다. 자결,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그 민족이 스스로 독립을 결정한다면
독립도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한계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원칙은 본래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원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 자결주의는 전 세계에 적용되었던 원칙이 아닌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배한 승전국 입장에서는 괘씸한 나라인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식민지에게만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일본은 승전국에 있었느냐 패전국에 있었느냐를 여러분이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1차 세계대전에는 패전국이 아닌 승전국에 해당하는 나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한국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적용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죠? 일본은 승리한 나라니까 패전국이 아닌 이상 이 원칙에 따라 식민지를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민족 자결주의의 한계라고 볼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러한 원칙이 알려짐에 따라서 이제 국내외에서는 독립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요.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규식 등이 파견이 된다던가, 그리고 한국 유학생들에 의해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가 된다던가, 그리고 고종의 인산위를 기준으로 만세 시위를 벌이려는 3.1운동의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나오게 된 독립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8 독립선언 아래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28 독립선언, 자,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나오게 된 선언이고요. 이 선언이 국내에도 자극을 주어서 3.1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됐죠. 자, 28 독립선언,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먼저 일어났던 독립선언이고, 이게 추후 3.1운동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는 고종의 인산일, 장례식을 의미하거든요. 장례식을 기준으로 우리도 국내에서 일본에 간 유학생들처럼 독립선언을 하고 대규모의 시위를 하자는 준비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3.1운동은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었던 3월 3일 이틀 전에 발생한 운동입니다. 이 만세 시위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때가 왜 적시라고 생각을 했었냐면, 고종 장례식이 이제 예정되어 있자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인파가 모여 있을 때 만세 시위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의 종교 단체들,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이 이제 기미 독립선언문을 쓰면서 이 만세 시위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독립선언문을 썼으면 이제 3월 1일에 낭독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탑골공원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썼던 민족 대표가 이제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대표들은 일제와의 충돌을 좀 우려를 해서 자기들끼리 음식점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자진 체포가 됐습니다. 이 상황으로 종식이 되었다면 3.1운동은 발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 있는 학생 대표들이 연단에 올라가 준비되어 있는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 3.1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아까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어서 서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댔죠. 이 만세 시위 운동이 서울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시위는 점차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요.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까지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시위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3.1운동 하면 3월 1일에만 운동을 하고 끝이 났을 것 같은데요.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실게요. 3월 1일에 운동이 시작이 됐으나 이 3.1운동, 이 만세시위 운동은 4월 말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 만세시위 운동이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 4월 초예요. 이 정도로 3.1운동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나타난 운동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이 표를 보실게요. 처음에 이 시위는 지식인, 청년,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진 운동이 맞아요. 그런데 이 시위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농민, 상공업자,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전 계층이 참여한 항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만세 시위 운동을 일제가 진압하지 않을 리가 없죠. 일제의 강력한 무력 진압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무력 진압, 무력 학살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는 사건인데요.
지금의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마을 사람들이 만세 시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30여 명의 일반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일제는 무차별 사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갓난아기도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자신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이 교회에 일본이 문을 잠가놓고 불을 지릅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이 만세 시위 과정에서 학살당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제암리 사건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미국의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공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아마 제암리 사건 말고도 알려지지 않은 여러 민간 학살 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3.1운동이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의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계층이 참여했던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고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이 독립을 하고 싶음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만세 시위 운동은 다른 식민 지배를 좀 당하고 있었던 이제 다른 지역의 운동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요, 100년 넘게 영국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였죠. 조선에서 이러한 3.1운동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인도에서도 비폭력 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은 구체적으로 딱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요. 중국은 여러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끊임없이 이권 침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주장을 하는 오사운동이 3.1운동에 영향을 좀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1910년부터 1919년까지는 무단 통치가 이루어진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무단 통치란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무조건 경찰을 대동을 해서 조선 식민지 조선인들을 짓밟으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들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대규모의 3.1운동이 발생을 한 거죠. 일본은 여기서 무단 통치 방식이 그렇게 좋은 통치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는 조금 더 교묘하고 조선인들을 분열시키는 통치 방식을 사용을 해요. 이름도 조금 더 부드러운 게 느껴지시나요? 문화 통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루어지는 문화 통치가 나타나게 된 기점이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운동으로 민중의 힘을 안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가도 독립운동 지도자들한테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뭉치면 얼마나 강한 힘을 보여주는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이끌 만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필요성들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3.1운동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보면서 3.1운동의 전개와 의의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고종 장례식이 있기 이틀 전에 두 번의 독립선언식이 이루어집니다. 민족 대표들에 의한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식이 있고요. 이후 탑골공원에서 학생 대표들과 시민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면서 이 만세 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 시위의 시작 3월 1일이었습니다. 자, 이후 3.1운동은 점차 확산이 되게 됩니다. 자, 서울을 중심으로 시작하였지만 평양, 원산 등 지방 곳곳으로 만세 시위가 점차 퍼져나가게 되고요. 계층에서 역시 학생과 일반 시민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 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위는 약 2달간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3.1운동에 대해 일제의 진압이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 유관순 열사 알고 계시죠? 자, 충청남도의 아운의 3.1운동을 주도하다 일제에게 잡히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일제의 고문으로 1920년 9월 28일에 순국하셨습니다. 또한 아까 사례로서 설명한 경기 화성의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도 3.1운동 중 나타났던 일제의 진압, 무력 진압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3.1운동의 소식은 해외에도 전해지게 되면서 미국 필라델피아 만세 시위가 나타나는 등 여러 해외에서도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만세 시위가 나타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3.1운동이 우리 역사상 가지고 있는 의미, 의의 부분입니다.
3.1운동은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 계층이 참여했던 운동이었다고 했죠. 전 민족적인 항일운동이고 일제강점기 역사상 있었던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제가 식민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죠. 바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로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이권을 침탈당하거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중국, 인도 등의 외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계기가 나타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 수립이 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3.1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죠. 3.1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3.1운동으로 인해 조직되었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단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